그 MZ세대와 함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떤 광경들, 낯선 광경들을 또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말들도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MZ세대 분들이 무심코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한다, 이런 장면들을 가지고 또 코미디 프로에서는 풍자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익숙하신지 또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그걸 보면서 저도 웃긴 했는데, 저도 조금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제 이어폰을 끼고 한 번씩 이제 일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이어폰을 끼고 하더라도 일단 하나만 끼던지 이제 둘 다 끼더라도 그 업무를 하면서 주의를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누가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누가 들어오는지 이런 걸 신경 써서 바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풍자가 됐던 부분은 끼고 밖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일을 하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이 조금 MZ세대를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또 MZ세대들은 이제 뭐 다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 자기 업무에 좀 충실하는 편이어서 일에 있어서 관계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업무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종환님께서는 MZ세대의 특징이 또 공정성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와 관련한 행동을 스스로 한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또 이어서 해주실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MZ세대가 이어폰을 끼고 일을 한다는 게 되게 희화화되고, MZ세대의 편견 중에 하나로 이제 미디어에서 이렇게 자꾸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데, 사실 뭐 사무실에서 이어폰을 끼고 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도 가끔 이어폰을 끼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가끔 뭐 중요한 보고서를 뭐 혼자 집중해서 쓰고 싶을 때는 이어폰을 끼기도 하거든요. 평소에 다른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는데 가끔 이어폰을 낀다, 이게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뭐 사무실에서 이어폰만 끼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MZ세대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어떤 장면들만 미디어에서 이렇게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좀 잘못된 측면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정성에 예민하고, 그리고 투명성,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가에 대해서 또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조직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이 그러려니 하고 바꾸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약간의 불편함이 생기면서 또 시정이 되고 나아지는 부분, 그런 역할을 뭐 새로운 세대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점은 많은 MZ분들께서는 이 직장이 자신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특히 재테크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유튜브를 찾아본다던가 실질적으로 클래스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그런 사례를 보신 분들 계실까요? 조직이 개인을 뭐 언제까지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더 직시하고 직면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계속 성장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조직에 충성하고 나의 어떤 시간을 바쳐서 열심히 일하면 이 조직과 함께 나는 성장한다, 이런 담론들이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약간 좀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와 이렇게 엮이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시대 자체가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고, 사람들은 오래 살게 되면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약해지고, 조직에 충성해도 이 조직이 끝까지 개인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그 진실을 이제 아이들은 더 잘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스스로를 개발하고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런 가치들이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볼 때 요즘에 신세대들 보면, 저한테는 신세대잖아요. 네. 보면 특징이 조직보다는 나, 그리고 집단보다는 나, 그리고 미래보다는 현재,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저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사실 저희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또 저희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는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오늘 나는 조금 고생스럽고 누리지 못하고 뭐 가지지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살아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오늘 그냥 감내하고 살자.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였고 그게 철학이었죠, 삶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얻은 건 나중에 병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 네. 행복이란 건 없고 삶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보았던 이제 그 자녀들, 그 아래 이제 신세대들은 나 저렇게 살아봐야 뭐 결국은 뭐 불행한 인생 아니야? 그래서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미래보다는 현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점은 저는 상당히 좀 좋다고 봐요. 다만 이게 이제 너무 과해버린 경우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보고 너무 이제 과하게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과소비한다거나 너무 헛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에 조금 이제 MZ 세대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튼 저는 그 첫 출발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과 집단보다 나를 선택하는 것도 저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저희 세대나 저희 위의 기성 세대들은 사실 나보다는 조직과 집단, 회사, 국가를 위해서 사실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또 명퇴당하고요, 쫓겨나고 구조조정 당하고 결국은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별로 뭐 달라질 것이 없네.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내 개발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이 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 맺기에서 내가 굳이 저 상사와 저 동료들과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꼭 있나? 그냥 나 혼자 여기서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 잘하면서 월급 받고 내 개발하면서 내 할 일 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성세대가 봤을 때는 극단적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MZ세대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문화적 갈등, 차이, 정서적 갈등 이런 게 상당히 현재 과도기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MZ세대에 관련된 담론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귀인 오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맥락에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왜 거길 가? 간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안전 정책이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문제였는데 그 탓을 개인에게 돌리는 거죠. 저희가 MZ세대 이야기할 때도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회적인 맥락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 얘가 특별나서 아니면 그 세대가 뭐 싸가지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환경, 특히 이제 경제적인 것만 놓고 봐도 지금의 이 젊은이들은 건국 이래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고 참아도 지금 대부분의 자산을 뭐 50대, 60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이 지금을 참고 견뎌야 될 유인이 과거하고는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개인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걔가 이상해서 지금 MZ세대야, MZ세대라고 분류해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 저는 이런 점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제 딸이 둘인데 큰 딸이 대학 1학년, 둘째가 고2예요. 명절 때가 되면 이제 막 딸들과 아주 미묘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감정을? 이제 저는 고향이 이제 완도인데 명절 되면 고향 부모님 댁 가고 싶잖아요. 아이들과 같이. 네, 그쵸. 또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고 싶어. 네, 가장이 원하는 그렇죠, 또 예. 그림이죠. 그다음 네. 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또 광주에 사시는데 당연히 명절 때면 네. 손들 또 오기를 바라겠죠. 보고 싶으시고. 근데 명절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딸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 돼요. 야, 너희들 명절 때 완도 갈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그럼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되는데 나 친구들하고 약속 있는데 그럼 그 순간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저희 세대 때는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는 네. 우리 세대들은 당연한 거예요. 음. 당연히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하고. 근데 지금 MZ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가야 되는데? 나도 내 일이 있는데 일정이 있고 친구하고 모임이 있고 그 얘기를 하면 힘들어져요.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그래서 딱 마음이 다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예 먼저 얘기하기 전까지는 얘기하기가 정말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MZ세대들의 그런 특성을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며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안 해야 되는지 가치관이 혼란이 와요. 힘들어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위계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게 MZ세대의 특성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때부터 이제 다툼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와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조직 내에서 그 상사들이나 그 회사 대표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그 문제더라고요. 네. 이 MZ세대들과의 관계 문제. 근데 뭐 노무사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맥락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그게 당연했던 이유가 대가족이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에 엄마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 손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어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손주들이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혼나고 이럴 접점들이 많았던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한 번쯤 뵈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완도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보면서 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야 엄마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가지만 어느 정도 크면 사실 엄마 아버지가 본인의 부모에게 느끼는 만큼의 유대감이랄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채의식이랄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이제 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정의 구조가 바뀌면서 친밀감이나 유대감 차원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거기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MZ세대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정보와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지만 또 마음속에서는 또 빈곤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체성이 강조되는 만큼 또 책임도 늘어나는 만큼 또 그만큼 불안도 좀 심해지는 그런 양극적인 감정들을 좀 겪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